형직된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까지는 이제 먹혔고 충분히 이 문제는 네. 과거의 페미니즘이 운동으로서 우리 사회에 필요했던 것과 네. 오히려 지금은 페미니즘이 권력화됐던 것을 어떤 식으로든 해체해야 된다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이제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일종의 좀 계층 문제 또는 세대 문제로 보면 왜 네. 20대, 30대가 네. 유독 이 문제, 안티 페미니즘 운동을 하고 있는 권윤지 후보에 대해서 네. 열광을 하고 있느냐 또는 잘한다, 정말로 이걸 제대로 정립을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20대, 30대는 이 과거를 경험을 안 해본 세대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 남성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그 윗세대가 저질렀던 잘못을 예,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서 예, 차별받고 있지 않은 20대 여성들한테 우리가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받아야 되느냐. 네, 그게 이제 이들이 가장 억울해하는 이제 포인트였던 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2030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 남성한테도 많은 성 역할 고정관념이 강요가 되지 않습니까? 네. 뭐 특히 부양 책임에 대한 문제, 네. 그다음에 뭐 군대, 그리고 또 이제 남자는 뭐 이제 강해야 된다 이런 뭐 그런 프레임, 이런 것들은 지금의 2030 남성한테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페미니즘이 이 성의 해방을 외친다면 남성의 해방도 외쳐줘야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뭐 미러링이다 이렇게 해서 이 남성성 자체를 굉장히 조롱하면서 여성에 대한 해방만 일방적으로, 그것도 아주 좀 탈코르셋이나 이런 식의 조금 유치한 방법으로 네. 했기 때문에 심리적인 좀 고립감과 분노 이런 게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들의 이런 박탈감을 어떤 정당에서도 제대로 대변해주지 않았다는 게 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은 네. 만약 대변을 하게 되면 네. 지금 당장 이제 뭐 남성은 군 이제 그 병역 의무가 있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사회적 간섭으로는 네. 가정의 부양을 책임을 져야 된다. 가장으로서 역할 이런 것들이 실제 강요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풀어내기 위해서 네. 현실 정치라는 것은 구체적인 정책 하나로 네. 국민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네. 자, 안티 페미니즘에 이어서 오히려 2030 남성들이 네.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제 이것을 풀어낼 수 있는 정책 하나만 제안을 하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정책이요. 예, 이제 저의 정책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페미니즘 카르텔 해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이 역차별과 관련된 거는 사실 공약집 중에는 조금 뒤에 있습니다. 네. 그거는 이 저출산 특위에 대해서 예, 그 청년의 정말 시각에서 이거를 하자.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의 정책. 그 애 낳으면 뭐 돈 준다 이런 식의 정책. 네, 그리고 또 이 정책에도 이 페미니즘 카르텔의 입김이 개입하기 때문에 마치 여성 인권이 낮아서 아이를 안 낳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되니까 네. 이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 더 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의 의사 결정보다 청년들이 정말 주체가 돼서 운영되는 저출산 특위 예, 개설, 그것이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 저는 역차별 해소는 이 페미니즘 카르텔이 근본적으로 해체가 돼야만 가능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뭐 이제 사이다 발언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실제로 이 페미니즘 진영은 굉장한 이 권력과 또 이 정말 안막 뒤에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들을 제3의 세력이라고 부릅니다. 예, 예, 그럴 만큼 이들은 특히 성범죄 영역에서 네. 재판에 개입하고, 그다음에 언론에도 뭐 젠더 데스크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예. 자신들의 이제 입맛에 맞는 기사들이 나오게 만들고, 그다음에 정치에서도 이제 페미니스트라는 이유만으로 이 정당 비례대표 후보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특별한 경쟁력 없이 포진해 있으면서 이 당론을 통제하는 경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뭉쳐져서 결국에는 이제 20대 남성이 완전히 정치 공간에서 추방돼 버리게 되는 네, 그런 이제 정치 진공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페미니즘 카르텔 안에 사실은 자금의 흐름이라는 것도 되게 복잡하고 네, 또 오랫동안 쌓여온 적폐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는 폭로할 거고, 예. 그다음에 시정할 거고, 그럼으로써 이 정치를 떠난 청년들이 이제 우리들이 이 눈치 보지 않고 우리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겠구나 네. 라고 좀 느끼게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또 하나 30대 남성들이 이 페미니즘의 과도한 이 폭주에 대해서 가장 또 두려워하는 부분이 이 무고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있으면, 그러니까 지금 뭐 비동의 강간법 이런 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거 이전에 현행법대로 이제 해석을 하더라도 지금의 이 성범죄 수사 처벌 관행 하에서는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그 직접 증거, 그러니까 물증과 비슷한 증거력을 가지는 정도의 네. 그 중요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남성들은 여성이 이제 마음만 잘못 먹으면 이제 자신들이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다. 예.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구제 받을 수가 없다. 예. 그리고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기만 해도 사회적으로 이제 매장될 수 있고, 그래서 여성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떤 이 사회적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법원이 본인들을 보호해 준 게 아니라 국가가 여성들한테만 이제 네. 편파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냥 여성 자체에 대한 두려움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대변이 되고 문제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 카르텔을 직접 건드림으로써 수정이 이제 돼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원하는 것은 이 페미니즘 광풍, 그리고 이제 뭐 조금 있다가 이 질문지에도 있지만 이 어떤 내로남불, 뭐 공정 이런 이슈에 실망해서 진보 진영에 있다가 대거 이탈해버린 청년들을 다시 정치 공간 안에서 같이 공론장을 여는 것, 그것입니다. 네. 제가 이제 기성세대로서 이렇게 좀 인터뷰를 하면서 말씀을 들어보면 네. 20대 중후반이에요. 우리 네. 나이로 보니까 29살. 예. 지금 만으로는 27세.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충분히 과거에는 20대의 여성 정치인 또는 여성 정치 지망생이 이 정도의 논법, 논리 그리고 나름의 이제 그 표현력 이런 걸 갖고 있었다. 그런데 제가 기성세대가 이렇게 되어서 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아이 같아. 너무 어려. 네. 근데 오늘 인터뷰를 하면서 전혀 그런 느낌이 없고 어떻게 사회를 통찰하는 힘이 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 페미니즘이 필요한 시절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것이 기득권화되어 있는 것을 네. 스스로 좀 깨보겠다고 하는 이런 용기, 예. 이런 것들이 좀 남달라서 오히려 매우 이제 그 좀 이제 사람 이제 권윤지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네. 본인이 어쨌든 미술을 전공한 순수 화가이면서 지금 작가잖아요. 네. 근데 이런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관심을 가지고 또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네.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서 어느 누구도 지금 시도하고 있지 않은 안티페미니즘을 통해서 새로운 진보를 만들겠다라고 네. 했다면 보통 분이 아니신데 이게 뭐 댓글로도 글을 주시는 분들이 네. 정말로 보기 드문 분이다. 그리고 핵심과 본질을 아주 잘 본다. 이런 댓글도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앞으로 이런 목소리를 계속 키워주길 바란다. 네. 이런 말씀을 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이제 에너지는 네. 권윤지 후보 뭐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서 이런 에너지가 생겼어요? 솔직히 좀 한 말씀을 한번 솔직히요? 해보시라. 예.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이제 엉뚱한 얘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가지고요. 이제 저는 이 순수 미술을 이제 짚어주셨듯이 이제 전공을 했는데 네. 이 순수 미술이 그냥 이게 저는 특히 이제 순수 미술 중에서도 구상회화, 그러니까 예. 뭐 인물화, 풍경화 이런 그러니까 추상 말고 설치 말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그림을 전공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붓질하고 물감의 질감이 좀 중요한 그런 영역의 네. 회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뭐 이거 정말 엉뚱한 얘기처럼 들릴 텐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제 사람을 그린다고 하면요. 이제 그 사람을 그릴 때 물론 이제 그림은 외형을 보고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뭐 외형 속의 거를
담아낼 수 있어야지 그게 이제 그림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리게 되는 대상들이라든지 뭐 사람이라든지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 그 사람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인간성 그런 것에 대해서 이 내적 관심을 계속 가지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내적 관심 안에는 뭐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을까 이런 것도 포함되지만 더 인간으로서 더 원초적인 어떤 뭐 욕망이라든지 어떤 좀 이렇게 좀 실존적인 면모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엔 제가 그림을 통해서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진실된 인간성입니다. 그러니까 나름의 이제 휴머니즘인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그림 공부가 사람 공부가 되고 네. 그 사람 공부가 쌓여서 사회와 정치에 대한 또 자연스러운 이해로 연결이 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어떤 이 출발점이 감성과 직관 이런 예술적인 역량으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일할 때 제일 좀 좋아하는 말이 이제 제가 천재라는 건 아니고요. 그 사고 방식에 있어서 직관이 어떻게 작동하느냐입니다. 그 아인슈타인이 네. 그 자신은 답을 정해놓고 식을 쓴대요. 네. 그런 것처럼 직관은 뭔가를 이렇게 느낌을 통해서 꿰뚫어보고 그 꿰뚫어본 어떤 그 느낌에 대하에서 생각의 논리를 정립해가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어쨌든 그런 에너지는 이 예술에 대한 그 사랑과 감성과 직관 이런 거에서 온다. 네, 그렇게. 이제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